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흘러간 역사의 한 시점인 12.12 사건 43번째 맞는 날입니다. 12.12 사태, 군사 반란으로 불리우는 12.12 사태. 이는 1979년 12월 12일 저녁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제가 없이 당시 겸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한남동 총장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 내부의 무력 충돌이라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 무력 충돌을 대법원은 군부 세력의 주장대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정승화 총장이 이미 체포되었고 또 신군부 세력이 군권을 장악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후 승낙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을 한 게 12.12 사태의 군사 반란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받게 된 당시는 김영삼 정부 아래서 구테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구속되자 사법적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하극상에 의한 군사 구테타라는 역사적 평가를 내린 것이며 김영삼 정권이 이 판결을 받게 한 것입니다. 반란죄로. 그러면 묻혀버린 역사의 진실을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 3천억 원을 물려받고 그 돈을 살포해서 대통령이 된 YS가 소급 입법으로 12.12 사건을 5.18 특별법에 끼워 넣어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으로 역사를 왜곡 조작해 놓은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그러면 12.12 43주년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진 12.12 사건의 주역이었던 전 육군 헌병감 예비역 육군소장 신윤희 장군의 진실이 담긴 12.12는 군사 반란인가라는 수기에서 그 책이 발간되었지만은 43년이 흐른 현재에 이르도록 12.12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다 혹은 군사 반란이다라는 두 가지 명칭으로 양분되어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지금까지 43년째 이어오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비록의 수기를 발간한 주인공 전 육군 헌병감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소장
신윤희 장군을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체인 보수단체 대한불교도 지키기 총연합회 이른바 대불총에서 현대사 재조명을 하던 2010년부터 인연이 되어서 교분을 나누어왔던 것입니다. 신 장군은 12.12 당시 수경사에 소속된 헌병단 부단장 신윤희 중령 당시 수기에서 발췌한 단행본을 저는 우파 인터넷 언론에 연재물로 소개해온 바 있어 진실에 접근한 역사의 기록으로서 자신있게 세상 바로잡기에 시청자분들께 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12.12 사건에 관련된 많은 서적들이 출간되었으나 당시 정승화 참모총장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차로 청와대 쪽을 향해서 발사하고 반대편 장군과 영관급 고급 장교들을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수경사령관을 직접 체포 연행한 신윤희 중령의 수기가 중심이 된 증언록은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동안에 기록으로 남겨진 12.12 사건의 전문은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삽교천을 순시하고 돌아온 박정희 대통령을 궁정동 안가 만찬에서 돌연 권총으로 차지철과 박 대통령의 가슴에 총을 발사하고 확인 사살로 박 대통령의 투부를 쏘아서 시한 사건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당시 김재규는 박 대통령을 시해하기 전 자신이 박 대통령에 추천하여서 참모총장이 오른 자신의 신복 부하였던 정승화 참모총장을 만찬장 근처 옆 건물에서 당시 김정섭 정보부 차장보로부터 식사와 술을 대접하게 하고 박 대통령을 시해한 직후에 자신의 와이셔츠에 박 대통령의 피가 묻은 채로 정승화에게 달려와서 나의 상황은 끝났다 라는 발언을 하고 정승화의 차를 타고 6번으로 달려간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동안 12.12 사건을 기술하는 책자들은 한결같이 시의 현장을 표현하는 내용들은 김재규가 총을 뽑은 이유가 차지철이 당시 비서실장하던 차지철이 평소에 대선배인 자신에게 무례하게 처신했기에 우발적으로 총을 뽑은 것처럼 기술해왔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차지철 때문에 12.12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재규가 시해 사건 직전의 행동을 보면은 장차 겸사령관이 될 수 있는 정승화 장군을 육참 총장직에 청구하는 등 사전에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포진시킨 후에 시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필자 역시 김재규의 사전 음모설에 심정을 굳게 한 동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와 오랜 교분을 맺어온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한
법철 스님이 불제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신정 신임 인사만 되면은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해 왔던 것입니다. 그때 전 대통령의 과거사를 수료하면서 인사차 모인 자리에서 태역 장군들은 당시 김재규 정보부장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신을 대통령에게 국방장관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고 청탁을 한 바 있었고, 김재규의 국방장관 추천 요청에 전두환 장군은 이런 지하에 자신은 추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했다는 비화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려주었다며 저에게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2.12 사건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주역은 당연히 정승화 당시 참모총장이며 겸 사령관입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시해 직후 현장 지근거리에서 김재규를 기다리며 정보부 차장과 술잔을 기울인 정승화 총장은 100m 지근거리에서 울리는 총소리조차 듣지 못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총장은 피해 번복이 된 채 와이셔츠를 입고 달려온 김재규 요청대로 육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시해 현장 최근거리에 있던 정승화 총장을 대통령 당시 최규하 대통령을 말합니다. 체가로 체포하러 간 신윤희 장군의 수기에 의하면은 술에 취한 장태환 수영사령관은 6번의 장군들을 수경사에 불러놓고 첫째 최규하 대통령을 자신들의 편에 서도록 납치를 기획하고 명령했다고 기록에 놓은 바 있습니다. 둘째, 수경사 천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를 연행한 자들과 뜻을 함께하는 장군들이 있는 경복궁을 향해서 전차포 등으로 발포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헌병단장 조홍은 물론 헌병부단장 신윤희 중령까지 사살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는 장병은 없었으며 오히려 수경사 참모들은 헌병단장이 부재시 헌병단을 총지휘하는 신윤희 부단장이 나서서 사령관의 무정해제를 시켰고 편안히 쉬게 해줄 것을 바라는 장병들이 지배적이었다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술에 만취된 사령관의 명령을 듣고 목숨을 거는 장병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최규하 대통령을 납치를 해야 했으며 청와대 쪽을 전차포와 일반포를 발사하라는 명령하는 사령관이 아무려면 취중이라지만은 제정신이었을까요? 이때 직속 상관인 조홍 헌병단장으로부터 신윤희 중령에게 긴급 전통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직속 상관의 명령에 의해 신윤희 부단장은 헌병들을 인솔하여 술이 깨어가는 장태환 사령관을 위시하여 동조하는 6번 일부 장군들을
무장 해제시켰으며 그 와중에 하소건 장군이 저항하다가 헌병대위의 총으로 부상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윤희 중령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양군의 충돌은 피했던 것입니다. 묻혀버린 역사의 진실을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 3천억 원을 물려받고 그 돈을 살포하고 대통령이 된 YS가 소구비법으로 12.12 사건을 5.18 특별법에 억지로 끼워 넣어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으로 역사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12.12는 군사반란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12.12는 반란이 아닌 국가원수 시해범과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었다는 진실을 가려줄 것이며, 이 수기를 펴낸 신윤희 장군의 수기가 좌파 정권 15년의 오랜 세월 속에서 묻혀버린 4.5 공화국 퇴역 장군들의 자전적인 양심 선언의 수기들이 속속 발간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하며 12.12가 반란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12.12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12.12 혁명의 날 43주년에 12.12 사태의 주역이었던 신윤희 장군에게 43주년에 제가 건강하시라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신 장군님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함께 역사가 바로잡아지는 날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